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은 앞서 나가는데 너는 그 자리야. 너 그러고 싶어? 약간 이래요, 제가. 너는 그러면은 나고자야. 야, 이런 거. 예. 애가 나고자란 뜻도 모를 텐데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 어떡해. 이럴 때 엄마 판박이네. 너무 귀엽다. 우선은 한 1년 전부터 저랑 너무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과정이 아이한테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고, 예,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제가 이제 소속팀이 광주다 보니까 주중에는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주말에만 제가 이렇게 잠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요일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떨어지기 힘들어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엄마가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엄마는 이제 자기가 이제 뿌리치지 못하니까 못 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몰래 갔거든요. 아유, 어떡해. 얘기만 해도. 이게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 못 해가면서 이렇게 엄마랑 분리가 안 되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이제 발레 학원을 자기가 좋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유리문 하나를 못 열고 못 들어가요, 얘가. 왜? 미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교실문 하나만 열면은 그냥 바로 엄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한다니까요. 계속 보는구나. 엄마랑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유치원 못 가니까요. 네.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요.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데 제가 부엌에 식탁에도 못 앉게 해요. 자기랑 가까이 있는 소파 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계속 하면서도 엄마가 있나? 이렇게 봐요. 네. 왜 그렇게 불안할까? 친구랑 놀 때 어때요? 친구. 아, 맞아요. 그럼 왜 키즈 카페 이런 데도 간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친구들이랑 갈 때도요. 자기 옆으로 따라와야 돼요. 키즈카페 안에서도? 네. 엄마. 이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자기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냥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다 엄마 아빠 뭐 어디 일 나고 그러면 울었던 것 같은데 남편분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게 큰 고민인가 그냥 뭐 의뢰 그 성장 과정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내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10분 이해는 하는데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안 심지어 저희 할머니까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잘 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다양성을 두고서 아이를 좀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네. 이 딸인 제인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도 아니면 뭐 같아요. 뭐냐면 엄마랑 애착이 형성이 잘 돼서 혹은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 둘 중에 아닐까요? 네. 2018년에 제인이가 출산하고 19년,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4월 달로 기억하는데 아내가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100일이죠, 이제 출산 요구. 100일 딱 쓰고 먹이던 젖도 떼고 그때 광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1년 받아서 같이 광주로 내려갔죠. 그때는 이제 애가 2시간, 3시간 한 번씩 깰 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는 운동해야 되니까 제가 데리고 잤어요. 네. 제가 자고 뭐 우유 먹이시고. 예, 우유 먹이고 이유식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 꺽꺽 이유식이 들어갑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젖을 못 먹었죠, 애가요. 너무 불쌍해서 제 딴에는 그래도 이유식 내가 만들어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저울로 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 소분시켜 놓고 그러나 보면 이제 점심 뭐 대충 먹고 이제 보면 아내 퇴근 시간이 오면 또 이제 밥 준비하고 어머. 그래서 이제 식사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요 생활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당시가 되게 힘들었지만 또 아기하고도 애착 관계가 많이 되게 형성됐고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간단한 실험? 그래서 우리 엄마인 보배 씨와 제인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갖고 왔어요, 저희. 네. 제인아, 너 지갑 언제 챙겼어? 아니 이렇게 밝고 씩씩한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뭐 두고 왔어. 바로 울어? 아빠 금방 오셔, 제인아. 엄마 차에다 뭐 두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어딜 못 가시겠다. 와! 이단. 너무 재밌다, 그치? 그러니까. 쟤는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빨리 가, 그만 하자. 금방 올게. 여기 있어, 왜? 아빠 유튜브 줄게 있어, 보고 있어. 응, 아빠 아빠. 그야. 어? 그야. 봐봐. 앉아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사실 너 아빠가 짜잔. 싫어한다며. 엄청 싫어한다며. 그럼 좋아. 아빠 줄 테니까 잠깐만 있어, 그러면. 먹고 있어, 알지? 금방 올게, 아빠, 알지? 네. 네, 먹고 있자. 진짜 잘 있네. 왜 온다. 아이고. 왜 무슨 일이야? 왜? 어? 왜 그래? 왜? 문제 있었어? 아빠 안아줄게. Hey, yo, come on. 금방 왔네. Calm down. 근데 울면서 젤리는 잘 먹는다. 어?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제 아빠 장점이 있어요. 아빠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를 잘 알고 계세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해줬을 때 아이가 조금 더 잘 진정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빠가 이 상황을 어마어마한 큰 사건처럼 안 다루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가 돌아와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니까 한번 안겼다가 금방 이렇게 웃고 이내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빠하고는 상당히 애착도 안정적이고 아이가 좀 편안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남편분의 양육 태도가 괜찮으면 이건 고민을. 네,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아이가 뭐 애착의 문제가 있나요? 네,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네. 특정 인물한테만 그러는 건지. 네, 그게 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원인이 뭔지. 네, 그죠. 궁금하시죠. 그게 궁금해요. 네. 전반적으로 연령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가 만으로 곧 6살, 네, 그죠? 네, 네. 특히 7세가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갈 무렵이 되면 다 뭐라고들 얘기하냐면요. 너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나이가 됐어. 네. 이런 맞아. 표현들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맞아. 아주 유아. 굉장히 부모한테 많은 부분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던 네. 그 시기에서 싹 넘어가는 딱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과 독립이라는 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네. 요 시기에 속했다가 어떨 때는 요 모습에 들어갔다가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도 좀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분리 불안, 이게 불안의 일종이잖아요. 보통 아이들 불안하면 무서워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왜 대기실에 있을 때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랑 떨어지는 게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엄마랑 네. 떨어지는 게 싫어서 네네. 이 싫은 거를 애는 울기도 하고 엄마 가지 말라고도 하고 네네. 갇히는 시간에도 엄마가 갔나 확인하는 네네. 불안의 형태로 분리불안의 형태로 표현은 되지만 네. 본질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랑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얘 엄마가 이제 서울 집에 왔을 때 제인이가 잘 자요? 밤에? 앉아요. 앉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랑 있을 때는 한 9시 반 열심히 자는데 아빠랑 있을 때는? 네. 네. 제가 퇴근하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면 저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한 9시 반이면 자요. 불 끄고 잘 준비를 하는데 엄마랑 있으면 그게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어머. 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엄마가 계속 받아주죠. 이제. 1시까지.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네. 네. 저로서는 말을 못해 약간 불만이 생기는 거죠. 주중 동안 얘를 이렇게 딱 그 유치원 일과대로 맞춰놨는데 루틴을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더 틀어져요. 근데 그거를 또 얘기는 못해 아내한테. 아니 상황을 아니까. 그렇지.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잘 자요? 아니면 중간에 깨요? 자주 깨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네. 잠 못 잘 것 같아. 4-5번은 일어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요. 네. 잠 못 잔다는 얘기 듣고 제일 좀 마음이 그랬던 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6살 때 장난감을 들고 앉아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잔다고 양반다리 하고 장난감 이렇게 자고 이러고 자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엄마 오면 엄청 울고. 네. 그래서 이제 못 잔다는 얘기 들으니까 네.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보배 씨 입장에선 이게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맞아요. 토요일 아침까지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일주일에서 하루 있다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괜찮겠거니 하지만 제인이 입장에서 딱 보면요. 엄마가 손님이야. 손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손님.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립고 엄마가 너무 헤어지기 싫고 너무 보고 싶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도 안 떨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나는 무서워가 아니라 엄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시간은 나는 너무 싫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네. 거기다 또 가끔은 또 몰래 간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아이가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잠을 잘 때 그때 가요. 부모가 몰래 가잖아요. 불안이 확 심해져요. 그래서 애가 아무리 울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요. 네. 그 순간은 덜 울지 몰라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측이 안 되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제인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끔 생각 안 나다가도 한 번씩 엄마가 딱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엄마가 딱 생각나서 그때 딱 보고 싶대요. 그때 좀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대요.
그럼요. 네. 엄마가 그림에 사무치지. 제가 왜 손님 같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네. 보배 씨와 제인이가 보내는 시간은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절대적인 양도 너무 부족해요. 네.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로 보면 하루. 그죠? 맞아요. 네. 7분의 1. 네. 하루니까 보배 씨는 짬이 날 때 네. 그때마다 제인이랑 딱 붙어서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워있고 귓속말도 하고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아이는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예컨대 뭐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간다거나 또 무슨 미술학원 안 갈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뭐랄까 강압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관찰하는 그런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랑 있으면 못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친정으로 피신을 가 있고 남편이랑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빠랑도 못 헤어져갖고 그 면접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말이 되냐. 뭐 거기서 면접을 봐야 되는 시간도 끝났는데 거기서 뭐 공을 차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이냐. 어떻게 화를 써도 시원찮을 판에. 다니지도 않은 학교에서 뭐 공이야. 바로 와. 약간 이런 거 있죠. 다니지도 않을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싫다고 그러면 그만 하지 마.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리듬 체조 좋아 리듬 체조 하자. 아니 뭐 요가 그래 요가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가 한 거 있으니까 최소한 몇 년을 얼마나 해야 된다. 그래서 심한 얘기로 너 이런 거 안 하면 패배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 낙오자야.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럴 수 있지. 김호배 선수는 너는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은 앞서 나가는데 너는 그 자리야. 너 그러고 싶어? 약간 이래요, 제가. 너는 그러면은 낙오자야. 약간 이런 거. 네. 저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어. 아니 애가 낙오자라는 뜻도 모를 텐데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게. 사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내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속병이 생기나? 화병?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혼자 이걸 다 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을 찾은 게 어떤 거냐면 술 한잔 하시나? 지은 죄가 많아서 되게 절실한 크리스천인데 법률수님의 증문즉답을 봐요. 종교통화. 그렇죠. 대통합. 네. 출퇴근 길에 이제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좀 마음에 좀 위안과 평안을 좀 얻곤 했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우리 아내분이 네. 평소에 오케이 이거 해야 돼. 그럼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확하십니다. 아 진짜요? 네. 결정이 되면 추진력이 추진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 좀 저랑 다르죠. 아내는 계속 영어 유치원을 보내자는 얘기를 계속 하길래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물론 주변에 애들이 많이 하니까 거기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친구이고 우리 제인은 우리 제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내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 아내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 경쟁 시대에 애들 한 거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타협을 찾은 게 그러면 유치원을 다니되 끝나고 나서 방과후를 뭐 보내자 혹은 그것도 안 돼서 요즘에는 과외를 집으로 보내는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마냥 아내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러면서 좀 타협을 하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검사한 거 보니까요. 우리 보배 씨는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천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시고요. 굉장히 성취지향적이시더라고요.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네. 그런 면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뭔가 그 단계를 탁탁탁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뭔가 얘는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아이인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되게 불편해진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게 될 아니 그냥 미술도 좀 경험해보고 뭐 태권도도 배워보는 거고 애가 또 뭐 달리기도 해보는 거고 왜요? 똑같이. 발레도 해보는 건데 그걸 한 번 시작하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애가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그만하겠다고 하면 왠지 우리 엄마는 나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뭘 못 그만둬. 그러면 애가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걸 좀 잘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띠띠띠띠. 아무나 만들어 볼래? 오, 잘했다. 주연아, 근데 우리 내일 모레 피아노 선생님 오시는 날이잖아. 응. 근데 피아노 선생님 걔 이름 공부하랬잖아. 응. 조금만 놀다. 조금만 놀다가? 응. 얼마나 더 조금? 딱 5분? 그러면 타임 이거 맞춰? 타임. 시작. 하자. 훈련 시간 맞추듯이. 와, 훈련 시간 재듯이. 감히 왕을 건들다니. 너 나랑 닮았는데? 똑같은데? 또 이런 거 시간이 금방 가거든. 어쨌든 이것 좀 놔봐. 제인아, 5분 지났어. 칼 같으시네. 엄마랑 같이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 했던 거 하고 해보자. 돈은 어떻게 생겼어? 행성같이. 이거. 오케이. 네. 아니지. 첫 번째 빨랫줄에 걸려야지. 첫 번째 빨랫줄에. 응. 첫 번째 빨랫줄. 그건 레. 어디야? 잠깐만. 줄과 줄 사이. 그래서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보다. 반 칸씩 올라가지? 반 칸? 그치. 이렇게 줄에 걸쳐질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딱 걸쳐지게 해. 알았지? 어휴. 예. 자, 그리고 도도 있잖아, 도도. 레하고 약간 높이가 비슷하지? 도가 더 내려와야지, 이렇게. 레보다. 해봐. 해봐. 도, 레, 네. 오. 그치. 네. 아, 네. 아니, 예, 저는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우리 민수 씨께 한번 여쭤본다면, 네네. 그냥 남편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육아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냥 사람이다. 예,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질리겠는데? 이제. 네. 공부 안 하겠는데? 사실 사석관고 다 모든 걸 참견하니까 네. 본인의 의지대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진도가. 배울 때 확실히 배워야죠. 확실하게. 네, 확실히 배워야죠. 제대로. 뭐 그냥 어리둥절하게 배우면 그 학교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려면 제대로. 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확실하게. 네. 아하.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놀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5분은 너무했다. 너무했다.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네. 그럴 때 보통 에이 너무했다. 좀 더 놀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야 너무 짧다. 5분이면. 근데 그 5분도 타이머를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 타임 이거 맞춰? 시작. 하자. 타이머 엄마야. 타이머 엄마. 아,
타이머 엄마야, 타이머 엄마. 아, 왜냐면 20초에 한 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해는 돼. 아, 인간적으로 이해돼. 아. 그리고 양궁 선수로서 정말 이해되나. 어떻게 보면 놀이라는 게 생산적인 뭔가를 배우는 거와 반대의 개념이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놀이는 그러한 비생산적인 게 아니라 발달에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자 발달 자극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뭄에 콩나듯 보는 엄마와 좀 놀고 싶은데 자 5분만 놀자 그러고 띠리릭 엄마가 5분 타이머를 맞추는 거는 약간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지우개를 들고 지우개 엄마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빨랫줄에 걸려야지. 첫 번째 빨랫줄에. 응. 그건 레. 어디야? 잠깐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실패를. 실패나 좌절은 경험을 해야 돼요. 네네. 틀려봐야 네.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물론 잘못된 오류는 고쳐줘야 네. 되는데요. 이게 너무 중간에 개입이 잦으면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우개를 본인 손에 쥐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다 쓰게 하고요. 자, 네가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읽다 보면 애가 이거 틀렸다. 그럼 제가 지워요. 그럼 잘 알았어. 제대로 안 해.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자기가 지워나가게. 근데 지우개 엄마가 되면 네. 이 모든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도권, 주도성을 엄마가 쥐고 있는 거예요. 어디야? 잠깐만. 자, 봐. 선생님이 내준 숙제 하는 거야. 알겠어? 10번은 해야지. 아이는 점점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제가 듣기로는 제인 엄마가 임신 중에도 제인이 임신 중에도 네. 경기에 나가셨대요. 네, 네, 어머나. 네. 제가 그러니까 제인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뭐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좀 몸이 무거워졌다 뿐이고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고 뭐 그렇다 뿐이지 크게 몸은 힘들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좀 공백기를 이제 아이랑 한 100일 정도 케어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게 썼던 파운드도 이제는 못 당기겠고 네. 아주 거의 중학교 수준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전 1등 입상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렸어요. 다시. 네, 회복하는 제 전성기를 올 때까지 2년 반이 걸렸어요. 아내가 은퇴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임신 3개월 차였나? 그지? 네, 맞아요. 3개월 이거 찰 때. 근데 그때 되게 위험한 시기잖아요. 위험하죠. 네, 조심. 근데 대회 나서 1등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너 사람이 아니구나 농담으로. 네. 대단했어요. 어쨌든 경기는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 야외에서 하는 그런 펼쏘는 감각을 좀 익히려고 2월 말이어도 사실 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춥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경기는 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했어요. 보면 이제 기보배라는 어떤 한 인간 안에 양궁 선수로서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보배 씨의 그런 어떤 장점 어떤 면이 있냐면 매우 성실하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네. 27년을 한결같이 그다음에 약간 고통을 자처하죠. 왜냐하면 이제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네. 바람도 맞고 추위도 맞고 더위도 맞으면서 이게 이제 누가 안 시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굴의 집념, 네네. 네, 약간 불도저 같아요. 약간 그런 면들, 억새풀 같고. 어쨌든 우리 보배 씨는 삶 자체가 양궁 선수로서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네. 그리고 그동안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수치화되는 측정 가능한 결과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점수로도 나오지만 몇 센치, 몇 미리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숫자화되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다는 거는 뭔가가 명확하고 답이 딱 있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편안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인 네. 오빠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제 양궁이니까 어쨌든 목표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활을 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인 엄마는 그런 일상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그런 것만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항상 저한테 네. 말을 해줘요.